자, 지금 도형을 할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크게 안 중요해요. 왜냐면 여기는 실제 나오는 난이도의 문제랑 센에 있는 문제랑 갭이 되게 크거든요. 근데 왜 요번에 그거 바뀌면서 때렸잖아. 때려서 도형을 잘 안 내요. 왜 도형 그지? 삼각함수 도형 극한이랑 등비급수를 잘 안 내요. 그리고 학교 내신에서도 잘 안 내는 추세예요. 잘 안 내요. 나와봐야 한 문제 낼까 말까? 그치? 네, 일반고도 잘 안 내고 청운고도 잘 안 내요. 어떤 경우는 대놓고 선언하기도 해요. 이건 안 낸다라고. 그럼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약간 얍삽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죠? 그 방법으로 풀어서 되게 빨리 풀고 실력이랑 상관없이 좀 빨리 풀고 못 풀고가 조금 있긴 해요. 그래서 잘 안 내, 결론은. 그치? 그래서 지금은 진짜 간단하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간단하게만. 그럼 유형 14번부터 갈게요. 14번. 등비급수 활용하는 거. 번호가 몇 번이죠? 230 몇 번? 여러분 번호로 몇 번이에요? 200 몇 번? 240번이에요? 내 책이 옛날 책이네. 그쵸? 네, 200 몇 번이라고? 240번? 네, 240번을 볼게요. 네, 나도 PDF로 띄워야겠네. 이게 개정판? 아, 여기 개정판이 있구나. 이게 옛날 판이구나. 미안해요. 문제가 늘어났구나, 쌤이. 200 몇 번? 40번. 뭐냐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렇게 돼 있죠? 자, 맨 처음에 얼마? 1. 그냥 x좌표부터 구해볼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4분의 3이 줄어드니까 얼마지? 4분의 3이죠. 그 다음에 다시 4분의 3이 곱해지니까 얼마일 거야? 16분의 9겠지. 그치? 그럼 여기는 얼마? 60. 그러면 제곱을 하지 않고 내가 계산을 하지 않고 제곱 형태로 적을게요. 4분의 3의 제곱, 4분의 3의 뭐? 세제곱, 4분의 3의 몇 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x좌표만 볼게. 그러면 x좌표만 보면 어떻게 되죠? 맨 처음에 1 더했다가, 그쵸? 1 더했다가 4분의 3의 제곱을 뺐다가, 빼기라고 할게. 1 빼기 4분의 3의 제곱을 뺐다가 다시 얼마? 4분의 3의 4제곱을 뭐 했다? 더했다. 빼기 4분의 3의 6제곱을 빼겠지. 이런 식으로 무한히 반복되겠죠. 그러면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지. 그러면 등비급수는 전에 말했듯이 등비수열의 합이니까 1 빼기 r분의 a 하면 그만이에요. 그럼 1 빼기 공비가 얼마냐면 여기서 얼마가 곱해지면 마이너스 16분의 9가 계속 곱해져요. 그러니까 1 빼기 얼마? 16분의 9분의 1. 이게 x좌표의 극한값이에요. 초항이니까. 그럼 y좌표를 볼까? y좌표는 맨 처음에 0이었는데 올라가니까 얼마가 돼요? 4분의 3이 되죠. 빼기 얼마? 4분의 3의 세제곱이 되지. 더하기 점점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1 빼기 얼마? 역시 더하기 16분의 9분의 빼기 16분의 9분의 초항은 얼마? 얘는 4분의 3. 그럼 얘가 y좌표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200 몇 번? 네, 243번 가볼게요. 얘는 그림을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제 한없이 가까워지는 무슨 점의 좌표만 구하래? y좌표만 구하래요. 그럼 얘는 세 개가 반복이 돼요. 3개가 반복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직선으로 올라갔다가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요. 무슨 말이 되죠? 패턴이 몇 개의 패턴이? 1번, 2번, 3번 3개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3개의 등비 수열의 뭐야? 합이야. 그러면 맨 처음에 해볼게. 맨 처음에 얼마 올라가죠? 1 올라갔다가 그 다음은 3분의 2니까 얼마? 얘가 3분의 2인데 1하고 3분의 2인데 얘가 몇 도냐면 60도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건 몇 도가 떨어지냐면 3분의 1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1 빼기 3분의 1이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얼마냐면 3분의 2에 3번은 3분의 2의 제곱일 거거든. 근데 이번엔 얘가 몇 도? 얘가 30도겠죠.
그러면 얘가 30도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1대 2대 루트 3이 여기가 몇 도? 60도지. 그러니까 얘 다시 절반이 올라가는 거지. 그럼 얼마야? 3분의 2의 제곱에 절반이 올라가는 거죠. 그치? 그러면 3분의 1도 이렇게 표현할게요. 어떻게? 3분의 2의 절반이 떨어지고요. 3분의 2의 제곱에 절반이 올라가요. 1 빼기,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계속 적어볼게.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반복되는 거냐면, 미안, 더하기가 아니지. 빼기죠. 그치? 어떻게 돼? 한 번 올라갔다 빠지고 빠지고, 그쵸? 한 번 올라갔다 빠지고 빠지고 다시 올라갑니다. 근데 다시 올라갈 때는 얼마가 올라갈 거냐면, 얼마가 올라가요? 한 번 올라갈 때. 다시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이 올라가겠지. 헷갈리니까 여기다 적지 않고 여기다 적을게. 무슨 말이냐면 다시 보세요. 처음에 한 번 올라갔지? 1 올라갔어. 그 다음에 요 길이가 3분의 2의 세제곱, 얘는 3분의 2의 몇 제곱, 세제곱, 3분의 2의 몇 제곱, 4제곱 이런 식으로 길이가 변할 겁니다. 그치? 근데 길이가 변하는데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는데 3분의 2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직각삼각형을 생각하니까 실제로는 y좌표는 3분의 2의 절반만큼 떨어져요. 그 다음에 움직인 거리는 3분의 2의 제곱인데 실제로 떨어지는 건 얼마만큼 떨어져요? 얘가 60도니까 요거의 절반 3분의 2의 제곱의 절반만큼 떨어져요. 그치? 그런 다음에 다시 어떻게 올라가? 3분의 2의 세제곱만큼 올라가죠. 이런 현상이 그럼 계속 반복. 한 번 올라갔으니까 떨어지고 그럼 얘를 떨어지는 걸 네모라고 할게요. 얘를 세모라고 할게요. 그치? 동그라미 어떻게? 빼기 세모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빼기 네모 세모 더하기 동그라미 빼기 네모 세모가 무한히 반복돼요.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뜻이냐면 세 종류의 등비 수열의 합이야. 동그라미만 모으면 어떻게 돼? 1 더하기 3분의 2의 세제곱 더하기 반복. 네모만 모으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의 얼마? 2분의 1 더하기 두 번째 네모는 어떻게 될 거예요? 3분의 2의 4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3분의 2의 4제곱에 곱하기 2분의 1이겠죠. 세모를 모으면 어떻게 되지? 3분의 2의 얼마? 제곱에 2분의 1이겠지.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거야? 더하기 3분의 2의 5제곱에 2분의 1이겠죠. 맞지? 그러면은 맨 위에 것만 더 해볼까? 맨 위에 것만 더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공비는 3분의 2의 세제곱이고요. 이렇게 되겠지? 1 빼기 얼마? 3분의 2의 얼마? 세제곱분의 초항 1이겠지. 빼기 어떻게 되죠? 1 빼기 두 번째 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빼기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1 빼기 3분의 2의 얼마? 세제곱에 얼마지? 초항 3분의 2의 몇 분의 1? 2분의 1이고요. 다시 빼기 1 빼기 3분의 2의 얼마? 세제곱이고요. 3분의 2의 제곱에 2분의 1이겠지. 그러면 가만히 보면 이거 분모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죠? 1 빼기 3분의 2의 세제곱분의 얼마? 초항이 얼마예요? 1 빼기 얼마? 3분의 2의 제곱분의 1 빼기 3분의 2의 얼마? 제곱의 2분의 1. 세 개로 분리해서 풀어도 되고 세 개로 합쳐서 풀어도 괜찮아. 세 개로 합친 거는 요 빨간색 네모가 무한히 반복되는 거야. 빨간색 네모에서 빨간색 네모로 곱해질 때 뭐만 돼? 각각의 3분의 2의 몇 제곱? 세제곱이 공비가 돼. 얘가 초항, 공비. 아니면 그냥 세 개의 등비 수열의 합이라고 이해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그냥 도형의 길이나 모양이 반복되면서 등비 수열의 합을 이룬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이거 말고 요 다음 거 하는 게 엄청 중요해요. 자, 246번을 가볼게요.
내가 일부러 난이도 상만 골라볼게. 246번. 246번도 도형을 그려볼게요. 그림을 그릴게. 그림을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자, 이렇게 다이아몬드 같은 그림이 그려지는데 절편이 모두 얼마가 되냐면 2의 n승분의 1이 돼요. 그치?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마이너스 1의 n승의 x와 만나는 두 점을 an, bn이라고 하는데 길이의 값을 구하래.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n에다 1을 집어넣을게. n에다 1을 집어넣으면 요 길이가 2분의 1일 거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n에다 1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x겠지. 그럼 여기가 2분의 1이잖아. 여기도 2분의 1이잖아. 1대 1대 루트 2니까 처음 길이는 2분의 루트 2가 돼요. 그러면 두 번째 길이를 볼게. 두 번째 길이도 그냥 끝났죠? 두 번째 길이는 얼마가 될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몇 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겠죠. n이 2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그때는 직선의 방향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의 n승의 x니까 y는 x가 될 거고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지.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4분의 얼마? 루트 2겠죠. 그러면 게임 오버인 거예요. 이걸 계속해서 더해가는 거야. 그럼 방향이 크게 상관없는 거지. 길이니까.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 더하기 4분의 루트 2 더하기 점점점 반복되겠지. 그러면 공비는 2분의 1인 거 보이네. 그럼 1 빼기 2분의 1 공비분의 초항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내가 등비급수를 사실은 문제를 10개를 풀고 갈까 하다가 큰 의미가 없어서 안 풀었는데 그냥 조언만 얘기할게. 이거 말고 기출문항 보면 등비급수 막 되게 많잖아. 근데 푸는 방법이 딱 세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뭐냐면 바탕도형은 다 정 시리즈예요. 정삼각형, 정사각형, 원 이런 걸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아니면 되게 특이하게 몇 대 몇 대면? 완전 특수한 거 있잖아. 3대 몇 대면? 3대 4대 5, 1대 2대 루트 5. 진짜 완전 특수한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만 바탕도형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닮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이 등비급수는 공비를 알아내야 되거든. 공비는 그러면 이것처럼 길이가 일정하게 줄어든다든지 면적이 일정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닮아있는 도형이 여러 가지란 얘기야. 예를 들어서 여기는 지금 쉬운 거라서 닮은 도형이 다 몇 개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예를 들어서 254번을 보세요. 254번 그림을 보면 닮은 도형이 뭐냐면 사각형도 닮음이고요. 사각형도 닮음이고 4분원도 닮음이고 가오리 같이 생긴 애도 닮음이에요. 그러니까 닮음이 세 종류가 있어. 그치? 가오리 같이 생긴 애, 그 다음에 어떤 거? 열대어네, 열대어. 열대어 물고기 같이 생긴 애, 사각형, 그 다음에 원, 4분원, 원의 4분의 1. 싹 다 닮음이야. 그리고 닮음비가 모두 동일해. 그러니까 닮음을 구함에 있어서 그냥 아무거나 편한 거 가지고 구하면 돼. 그게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짜 중요해. 세 번째는 그러면 닮음 공비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면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가 뭔데요? 길이합의 방정식. 그 다음에 닮음. 도형이니까. 그 다음에 피타. 그쵸? 그러면 길이합의 방정식이 뭐예요? 여러분 길이합의 방정식 대표적인 거 다 해봤을걸? 왜? 원 접하는 거 있잖아. 얘가 8이고 얘가 6이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10이면 바꿔야겠네. 그쵸? 6, 8 예를 들어서 10이면 x로 놓으면 어떻게 돼요? x, 10 빼기 x 이런 식으로 길이에 대한 방정식 풀잖아. 그치? 그것뿐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내가 하나 조언을 하자면 쪼개라라고 할게요. 쪼개라. 쪼갠다는 게 뭐냐면 우리 칼로 왜 야채 썰듯이요. 쪼개요. 근데 그 쪼개는 게 그러면 아무렇게나 쪼개는 게 아니라 대칭 형태로 쪼개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까? 사각형은 어떻게 쪼개겠지? 이렇게 쪼개겠지. 그래야 더 대칭이잖아.
삼각형은 어떻게 쪼갤까? 뭐 이렇게 쪼개겠죠. 그지?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이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어떻게 쪼개? 이렇게 쪼개져. 그러면 이 쪼갠다라는 느낌을 몇 번에서 알 수 있냐면 249번에서 알 수 있어요. 249번을 가볼게요. 이 도형을 쪼갤 거예요. 그지? 선을 그어서 자를 거야. 자, 잘라보세요. 쪼갠다라는 느낌으로 잘라보세요. 내가 돌아다니면서 맞는지 볼게요. 네, 249번. 쪼개야 돼요. 어떻게 쪼개죠? 쪼개보세요. 쪼개봐. 선을 그어서, 맞아요. 그렇지, 그거예요. 그렇게 쪼개면 돼요. 오케이. 쪼갰나요? 맞게 쪼갰어요. 쪼갰어? 네, 맞아요. 쪼갰죠? 그러면 다시. 쪼갠 다음에는 그럼 뭐 하는데요? 길이합을 만들지, 닮음을 찾든지, 피타를 하든지. 그러면 내가 이렇게 쪼갰다라고 쳐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초항이 얼마였지? 직각. 원에서 직각 내려갔겠지. 1이었겠지. 그죠? 그러면 나는 두 번째 길이를 항상 x로 놓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x로 잡아서 풀면 유명한 거 나오죠. 얘가 얼마예요? 얘는 얼마죠? 맞지? 그 다음에 뭘 이용할 거냐면 닮음을 이용할 겁니다. 닮음. 왜? 여기 이 도형을 이 등비급수라는 애들 파트, 도형 파트를 이루고 있는 애들은 다 특수 도형들이거든요. 이거 몇 도인데? 이거 30도였겠지 아마? 그러면 길이비가 몇 대 몇일 거야? 2대 1이겠지. 그럼 2대 1이니까 어떻게 돼요? 1 더하기 x 대 1 빼기 x가 몇 대면? 2대 1이 되겠죠. 2 빼기 2x는 얼마? 1 더하기 x. 그러니까 3x는 1. x는 몇 분의 1? 3분의 1. 그럼 얘가 공비야. 왜? 처음 원의 반지름이 1이었는데 두 번째 원의 반지름은 3분의 1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얘가 공비야. 그럼 초항은요? 초항은 문제 나와 있어요. C1의 둘레의 길이 ln. C1의 둘레의 길이를 ln이라고 하니까 반지름이 1인 원의 둘레의 길이가 초항이었거든. 2파이였겠지. 그러면 등비급수의 합은 결국 어떻게 돼요? 1 빼기 뭐분의? 공비분의 초항. 몇 파이? 2파이. 근데 등비급수 문제를 풀 때 세 가지를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그 세 가지가 뭐냐? 바탕 도형은 모두 특수한 도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닮음의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 여러 개의 도형이 나오면 그냥 그 중에서 제일 만만한 거, 제일 구하기 쉬운 걸로 구하면 된다. 세 번째, 그 길이를 구하는 디테일한 방식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길이의 합이, 그죠? 1차 방정식으로 풀든지, 닮음 비례식으로 풀든지, 2차식으로 풀든지, 아니면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으로 풀든지. 오케이? 그리고 그 길이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대칭으로 쪼개면 돼. 그치? 그러면 쪼개는 거 한 번 더 해볼게. 254번. 자, 쪼개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쪼개는 거지. 그러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도형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쪼개는 직선을 내가 초록으로 나타내면 이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쪼개야 돼요. 그치? 그러면 여기는 닮은 도형이 아까도 말했듯이 뭐도 있고 사각형도 있고 4분원도 있는데 나는 사각형을 닮음으로 잡을게요. 한 변의 길이를 2로 잡았네. 그러면 나는 두 번째 사각형의 길이를 x로 잡을 겁니다. 그럼 여기가 x고 여기는 루트 2의 x가 되겠지? 그러면 원이니까 루트 2의 x가 누가 똑같아져요? 원에서 맨날 나오는 거 있잖아. 이거 고1 때 첫 단원 곱셈 공식 풀면 맨날 나오는 도형.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다라는 거 갖고 맨날 풀어요. 그게 길이 합이지. 길이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 루트 2x가 얼마가 되지? 2가 되죠. 그럼 x값이 나오고 뭐가 나오는 셈이야? 공비가 나오겠지. 그럼 공비가 나오면 초항은 직접 구하면 되죠. 넓이 빼서. 그래서 똑같이 뭐? 1 빼기 r분의 뭐? 공비. 자, 255번은 조금 까다로운 유형이에요. 이게 왜 까다로워요? 그러면 여기서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했는데 매년 초에 기금 조성을 했을 때 5% 이익을 내고, 그치? 그거에 얼마를 25%를 장학금으로 4분의 1을 장학금으로 내고 남은 4분의 3으로 다시 뭐를 해? 5% 이익을 또 불리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남은 금액을 장학금을 AN이라고 해볼게. 그죠? n번째에 지급하는 장학금. 그러면 남은 돈은 얼마가 남은 거야? AN이 4분의 1이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3AN이 남아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어떤 해에 기금까지 포함해서 수익 금액이 얼마였냐면 4AN이었던 거야. 근데 거기서 AN은 장학금으로 주고 남은 3AN은 남긴 거야. 그럼 여기에 다시 뭐를 씌워? 얘를 100분의 105를 해. 얘를 해서 이익을 거뒀겠지. 그래서 다시 여기에 몇 분의 1을? 4분의 1을 해. 그러면 그게 다음 해에 지급하는 장학금액이겠죠. 그러면 얘는 등비 수열인 거지. 어떻게 등비 수열이야? AN 더하기 1은 400분의 315AN이니까 얘가 공비인 거지. 그러면 그 다음은 똑같아요. 그 다음은 어떻게 똑같아요? 1 빼기 공비분의 A. 초항은 어떻게 구하죠? 10억에다가 5% 이익 붙여서 거기에 4분의 1을 하면 그게 첫 번째 장학금이겠지. 내가 옛날에 이제 이 시간대에 조는 애들 보고, 그죠? 맨날 졸면 안 돼, 밤에 일찍 자 그랬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이 시간대는 졸리는 게 맞대요. 네. 그래서 그 후로는 오후 수업 2시에서 4시에 수업할 때는 일찍 자라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이 시간대는 사람의 생체 리듬상 그 잠잘 때랑 패턴이 비슷하대요. 그렇게 보면 유럽의 스페인 애들도 되게 현명한 거야. 걔네들 낮잠을 3시 요때 자잖아. 그죠? 생체 리듬을 아침형 인간, 물론 아침형 인간 기준이에요. 아침형 인간 기준으로 11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졸면은 그거는, 그죠? 인성 문제 있는 거죠. 11시, 그죠? 11시, 12시에 일어나갖고 2시에 또 졸고 있으면 아침형 인간 기준으로 지금은 졸고 있는 게 맞대요. 네. 인성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아침에 일찍 자세요. 네, 밤에 일찍 자. 네. 됐나요? 자, 258번. 얘도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간단하게. 어떻게 간단하게 해요? 그러면 6시간마다 체내에 있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럼 내가 알약을 하나 먹었어. 그 알약에 처음 먹은 양을 A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자, 6시간씩 얼마지? 6시간 후에 알약 먹고 6시가 되면은 절반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다시 6시간이 흐르면 절반으로 줄고요. 다시 6시간이 흐르면 절반으로 줄고요. 그러니까 24시간 후에는 얼마가 돼요? 16분의 1A가 되지. 그럼 얘가 뭐냐면 내가 처음 약을 A만큼 먹고 24시간이 지나면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 돼서 16분의 1A가 된 거야. 그러니까 하루가 딱 지난 거지. 그러면 내가 거기서 새로운 약을 하나 더 먹어요. 새로운 약을 A를 먹어.
그러면 얘도 역시 똑같이 몇 분의 1이 돼요? 하루가 지나면 16분의 1이 되지. 그러면 이틀이 지나면 두 번째 날, 그러니까 3일째죠. 3일째가 되는 날 두 번째 날 먹은 약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요. 얘는 16분의 1의 제곱이 돼요. 그치? 약을 두 번 먹고 이틀이 지난 거야. 3일째가 된 거지. 그럼 3일째 되는 날 내가 약을 또 먹겠지. 새로 하나 더 먹겠죠. 그치? 그러면 3일째 먹은 양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런 방식을 무한히 반복하면 결국 어떻게 돼? 끝도 없이 먹는 거죠. 양은 계속 16분의 1씩 줄어들고 반감기가 되듯이. 그죠?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얘는 등비수열합이니까 1 빼기 얼마? 16분의 1. 공비. 초항은 얼마? A. 이게 등비수열의 합. 급수지. 근데 이 급수가 뭐를 넘으면 안 돼? 160mg을 넘으면 안 돼. 160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자, 순환소수와 등비급수는 진짜 할 게 없어요. 이거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요? 그죠? 어떻게? 0.26의 동그라미를 내가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90분의 90분의 그 다음에 전체에서 26에서 순환하지 않는 거 2를 빼니까 90분의 얼마? 24. 얘가 무슨 항? 초항. 그럼 네 번째 항은 90분의 얼마? 3. 이게 몇 번째 항? 네 번째 항. 그럼 뭐 구해라? 그 다음에 공비 구해라. 그치? 공비 구할 수 있죠? 공비 구해서 어떻게? 초항이랑 공비 구하면 1 빼기 초항분의 등비급수. 자, 이제 진짜 재미있고 미적분의 하이라이트로 가봅시다, 이제. 여기서부터 미분이지, 이제. 앞에, 지금까지는 진짜 가볍게 봐도 돼요, 가볍게. 네. 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 세 가지를 하는데, 세 개를 다 합니다. 오늘 미분도 하고 덧셈 정리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뭐를 하냐면, 지수함수의 극한, 로그함수의 극한, 삼각함수의 극한, 지수함수 미분,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 미분, 삼각함수 덧셈 정리.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 내용이 내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부터 알아야 돼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상수라고 불러요. 자연상수. 그치? 자연상수. 근데 여러분 현대사회가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세시대나 옛날에는 한 명이 다 했어요. 한 명이 다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한 명이 신학자, 철학자, 수학자, 과학자, 음악가, 미술가 다 했어, 혼자. 진짜 다 했어요, 혼자. 당장 다빈치만 봐도 그림만 한 게 아니잖아. 조각, 그림, 과학, 수학, 철학, 신학 다 하잖아. 맞죠? 근데 이게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각각 뭐를 파고 들어가요? 자기 분야를 파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되게 웃긴 얘기인데 이게 있어요. 이제 신을 믿는 사람도 있고 나는 물론 일요일 날 잠을 자요. 종교니까 잠을 자거나 수업을 하죠. 그치? 무교긴 한데 무교라고 해서 존재를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한 사람이 다 하다가 과학이 고도로 발전되면서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분화가 되기 시작했잖아. 근데 분화되던 초기에는 과학 만능주의였어요. 과학 만능주의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과학이 해결하지 못할 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신의 벌인 줄 알았던 그 병도 알고 봤더니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그거였고 푸른 곰팡이 페니실린이잖아요. 이름 맞나요? 그걸로 처리한다는 건 웃기지만 치료가 가능해지고 그러니까 한창 뭐가 있냐면 자신감이 뿜뿜해서 완전히 차올랐어. 우리가 아직 뭐 하지 못했을 뿐 발견이나 발명을 하지 못했을 뿐 치료법은 이미 뭐가 해결책은 이미 뭐 하고 있다? 과학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초창기를 지나서 얘가 고도로 전문화돼서 이제 거리가 완전히 멀어졌어.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컴퓨터나 TV를 쓰는데
리모컨이나 마우스나 키보드를 우리가 두드리긴 하지만 걔가 어떻게 화면에 표시되고 패드에 내가 손가락을 움직였는데 걔가 왜 구동이 되고 알아요? 모르죠. 너무 전문화됐어. 그러면 전문가들은 아나요? 전문가들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자이크 조각의 퍼즐처럼 그 해당 분야만 알아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는 한 명이 다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도 어떻게 돼요? A가 죽으면 B가 대신할 수 있었어. 근데 지금은 진짜 조각조각 맞고 있잖아. 전쟁이 일어나서 링크가 하나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다 못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다 못 써. 앞에 자동차가 있는데 못 써. 단 한 명의 그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만이라도 사라져버리면 쓸 수가 없어. 그런 사회가 됐어. 근데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과학이 진짜 다 해결해 준다라고 이렇게 하다가 너무 동떨어져 버렸잖아. 근데 사람들이 우연히 발견을 하게 돼. 발견하게 되는데 뭐냐면 디자인드 된 거를 발견해요. 디자인드.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학자, 물리학자 예를 들게요. 수학자가 이렇게 밥을 먹다 교수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너 요즘 뭐 연구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 그러면 수학자가 예를 들어서 나 소수를 연구해. 그러면 2, 3, 5, 7, 11, 13, 17, 19 소수가 나오다 안 나오다 하잖아. 그러면 소수가 나오지 않는 구간이 있죠. 그럼 얘를 소수의 사막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소수가 없다라고 해서 사막이라고 불러.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어떤 함수를 만들었어. 가상의 함수. 이렇게 사막이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타내는지. 그래서 물리학자 그걸 딱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물리학자가 이러는 거야. 야,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왜 그랬더니 이거 전자의 궤도가 돌아가는 함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돼요? 왜 핵이 있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도는데 그 전자가 궤도가 있잖아. 그럼 궤도하고 궤도의 높이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높이 차에 관한 함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신기한 거야. 맞지?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여기 뭐라고 배우죠? 지금 우리 무리수 2.7182 이런 자연수 2를 배울 거거든? 얘의 명칭이 뭐냐면 자연상수야. 그 왜 자연상수인 것 같아? 그냥 이름이 자연상수야? 왜 자연상수죠? 왜 자연상수일 것 같아요? 추리해보세요. 왜일 것 같아요? 왜 자연상수예요, 이름이? 얘가 자연현상에서 발견돼요. 별의별 군데에서 다 발견돼요. 나뭇잎에서 발견되고, 해일에서 발견되고, 사인, 코사인 곡선에서 발견이 되고, 그죠? 어디서 발견이 되면 다이너마이트 폭발할 때 그 폭발력의 범위에서 발견되고, 원자 반감기에서 발견이 되고, 전혀 동떨어진 다른 분야인데 얘가 나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얘는 어디서 발견이 되면 원래 그러면 얘는 어디서 왔는데요? 얘는 저기 사채업자들한테서 왔어요. 금융, 이자 놀이 하는 데서 나와요. 이 숫자가 또. 그죠? 그러면 이자 놀이 하는 게 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A은행이 있고 B은행이 있는데 은표가 A은행에 100만 원을 맡겨서 1년에 10만 원씩 이자를 받고 있어요. 그랬더니 B은행장이 와갖고 꼬시는 거야. 우리 은행으로 오면 이자는 9%인데 대신 이자를 얼마마다 줄게? 6개월마다 줄게. 그러면은 얘가 생각해봤더니 손해인 것 같잖아. 9%인데 손해가 아니야. 왜 손해가 아니냐면 1년은 손해가 날 수가 있어. 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9%니까 절반이니까 4만 5천 원을 줬겠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6개월이 지난 후에 원금이 104만 5천 원이 된 거거든요. 근데 남은 6개월은 9%의 이자가 얘를 원금으로 해서 적용이 돼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1년 지나면 얘는 110만 원이 돼서 110만 원에 다시 10%가 붙겠지만 얘는 이자가 6개월마다 붙으니까 어떻게 돼? 이자가 원금이 계속 달라져. 그죠? 저게 복리 효과야. 그러니까 이자가 훨씬 좋은 거야. 그럼 A은행에서 꼬시겠지. 뭐라고? 우리는 8% 주는 대신에 이자를 3개월마다 줄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은 금액이 점점 커져야 되잖아. 근데 그 금액이 결국 수렴하는 게 2.718이에요. 맞죠? 그래서 일수가 무서워요. 어떻게 와서 꼬시지. 1,000만 원인데 이자가 10,000원밖에 안 돼요. 그러면 와 싸다. 야 1,000만 원을 빌리는데 이자가 10,000원밖에 안 해? 개꿀이네 하고 빌려요. 근데 이자가 매일 붙어. 일수. 이자가 매일 계산이 돼. 그러면 순식간에 1,000만 원이 그죠? 몇 달 지났더니 갑자기 이자를 안 갚으면 10,000원씩 안 갚으면 막 쫙쫙쫙 매일 이자 계산이 돼갖고 그죠?
갑자기 2천만 원이 되고 2배가 되고 3배가 되고 4배가 돼요. 그게 딱 2배 되는 순간부터는 그 다음 같은 기간으로 2배가 아니야. 갑자기 증폭이 돼. 그쵸? 그래서 처음에는 500만 원 이자 연체가 됐네 그러다가 얘가 이자를 계산하는 주기가 짧아버리면 한 달 지나면 갑자기 10배, 20배, 막 100배 늘어나 있어. 갚아야 될 돈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무서운 거예요. 네. 이유를 보면 안 돼. 이유를 보면 안 되고 뭐를 봐야 돼? 이자를 계산하는 시기를 봐야 돼. 그게 원금이 달라지는 거거든. 그죠? 그 숫자가 뭐다? 2입니다. 그쵸? 네. 얘가 수학에서도 나왔지. 그래서 쟤를 자연상수라고 하고요.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로그를 원래 로그 2에 어쩌고저쩌고 적어야 되잖아. 귀찮으니까 그냥 ln이라고 적어요. 네. ln3 하면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부터 로그 2에 얼마? 3이야. 그러면 당연히 수많은 로그 함수 중에서도 로그를 뭐를 밑으로 하는 자연상수를 밑으로 하는 이 함수는 되게 특이한 접선의 기울기나 미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다시 돌아섰어. 뭐로 돌아섰냐면 존재는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기에는 너무나도 공교로운 일들이 많은 거야. 공교롭다. A라는 현상이 A라는 원리가 여기서도 발생됐는데 여기서도 발생되고 여기저기서 다 발생돼. 그러면 그거는 뭐의 반증이냐면 누가 디자인했다라는 반증이라는 얘기야. 디자인이라는 건 뭐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지. 왜냐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의 견주어서 생각한 거긴 해.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든다면 사람은 습성이 있으니까 그 습성을 가지고 반복된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잖아. 무슨 말인지 되죠? 누군가 디자인했다. 그래서 요즘은 되게 웃긴 게 뭐냐면요. 과학자들은 뭐를 연구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빅뱅이면 콩알이 하나인데 그 콩알 이전에 뭐가 있었어? 그러면 우린 몰라요. 몰라. 그건 알 수 없어. 그럼 뭘 연구하는데요?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만 연구해요. 무슨 말인지 돼요? 연구의 그 범위가 약간 연구의 그게 조금 달라졌어. 왜 그거 이전엔 뭐가 있었는데요? 몰라. 근데 현재 이러고 있어를 연구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연구 대상 자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이 2를 다시 볼게. 자, 이 2는 어떤 현상에서 발생하냐면 다시 적어볼게요. 1이 원금이야. 1이 원금이고 x가 이자야. 그쵸? 그리고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 이자는 점점 낮춰. 근데 이자를 주는 횟수는 늘려. x분의 1. x가 0으로 가면 x분의 1은 뭐죠? 무한대가 되거든. 왜 저런 식이 뭐예요? 여러분 이거 있잖아. 원금에다가 원금의 이자를 붙인 거지. 그래서 얘가 a의 1 더하기 r의 뭐야? n이지. 이게 복리 이자 처음 붙은 거잖아. 두 번 붙으면 어떻게 돼요? a 더하기 ar이 새로운 원금이 되고 a 더하기 ar의 뭐가 돼요? 다시 이자 r이 붙어서 두 번째 원금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 얘가 어떻게 돼? 계산 잠깐만 해볼게. a 더하기 ar의 제곱이 돼요. 그럼 a로 묶으면 얼마? r 제곱 더하기 2r 더하기 1이 돼요. 그럼 무슨 뜻이야? a의 1 더하기 r의 제곱이야. 이자가 두 번 붙으면 이거야. 그럼 얘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원금, 그쵸? 얘는 이율. 얘가 0.1이면 10% 이율, 빼기 0.1이면 10% 감소, 10% 증가. 1.1, 0.9. 우리 지수 로그 할 때처럼 똑같아. A, R에, 거기서는 내가 R을 그냥 1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 다 해놓은 거였지. 이해되나요? 그러면 이 구조가 그거야. 1 더하기 X가 아까 말했듯이 어떤 거? X가 이자라고 생각하세요. 이자가 원금에 붙었고, 그 다음에 그 원금이 X분의 1이 되면 무한대. 이자를 주는 횟수가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요? 2로 가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이 1이야. 저게 없으면 안 돼. 숫자 2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다시 얘를 표현을 바꿀 수도 있어. 어떻게 바꾸냐면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를 무한대로 보낼 때 1 더하기 x분의 1. 왜? 똑같은 얘기죠. x분의 1인데 x가 무한대로 가버리면 x분의 1은 0으로 가잖아. 그치? 그 다음에 어떻게? 여기는 반대로 이자를 주는 횟수는 무한이니까 얘가 2겠지. 그러면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냐면 빨간색 1이 고정이야. 픽스. 얘는 절대 못 바꿔. 이 1이 없으면 무리수 2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누구랑? 옆에 있는 얘를 동그라미 할게요. 이 두 개는 x와 x분의 1인데 x하고 x분의 1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수 관계라는 것이 중요해. 그리고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게 중요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적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1 더하기 sin x에 sin x분의 1에 리미트 x를 0으로 보내도 얘는 2예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야. 성질이 중요한 거야. 어떤 성질이 중요해? 1이라는 애가 픽스, 고정되고 그 1 옆에 붙는 얘 두 개는 이 두 개는 무슨 관계고? 역수 관계고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얘는 무한대로 간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야. 형태는 하나도 안 중요해.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질이 중요한 거야. 빨간과 파란색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맞지?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 그러면 얘가 두 개. 얘를 우리가 얘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뭐가 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빼기 1이 있고요. 아, 미안. 이거 아니라 로그부터 해야 되네. 미안, 로그부터 해야 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ln의 1 더하기 x가 있어요. 얘가 1이에요. 그럼 얘가 왜 1이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ln의 1 더하기 x에 저 밑에 x분의 1이거든? 이 x분의 1을 뒤로 보내. x분의 1, 요거야. 리미트 x가 어디로 갔어? 0으로 갔죠. 그럼 이렇게 가는 순간 얘가 어디로 가? 우리가 얘기하던 무리수 2로 가잖아. 그러면 ln 2가 되는 거거든. ln 2는 결국 로그 2의 2잖아. 그러니까 얘는 1인 거지. 맞죠? x분의 1을 앞으로 보냈다. 앞으로 다시 뒤로 보내요. 그러니까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되는데 1 더하기 x의 x분의 1을 x를 0으로 보내면 2로 가니까 ln 2가 되고 ln 2가 되면 1이 되는 거야. 그치? 다시 두 번째.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가 있어요. 얘는 뭐가 되는데요? 얘는 ln a가 돼요. ln a분의 1. 볼게요. 어떻게? 똑같은 논리로 로그 a의 1 더하기 x의 x분의 1까지 되겠지.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그럼 얘는 어디로 가고? 얘는 2로 가니까 로그 얼마? a의 2겠지. 얘를 밑변환하면 어떻게 돼요? 로그 2의 a분의 로그 2의 2가 되겠지. 근데 로그 2의 ln a분의 1이겠죠. 그치? 그래서 얘가 두 번째 극한. 자, 힘내. 밥 먹고 왔어요? 네, 나도 밥 먹었어요. 네, 힘내세요. 커피를 먹었지. 이 시간대는 돌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요즘 유튜브를 보면은 유튜브 영상을 보기보다 그 밑에 댓글부터 보거든요. 댓글을 보면 네, 싱어게인 3를 보고 나도 마음에 안 드는 그게 있었지만 댓글을 봤더니 역시나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몇 번 참았어. 나도 댓글을 달까 말까 몇 번 참았는데 꼭 참고 있어요. 내가 만약 그 댓글에 참여하게 되면 나는 그때부터 댓글 전쟁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빠져나오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인생의 상당한 시간을 그 댓글을 달고 그 댓글에 댓글을 달면서 쓰게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진짜 꾹 참고 웬만하면 댓글을 안 달고 있어요. 선풀 달기 운동이 아니라 네. 네, 안 달고 있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옆에 다시 가볼게. 극한 두 개 더 가볼게. 그럼 극한 두 개가 뭐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엔 요걸 가볼게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얼마? x 빼기 1은 1. 잠시만. 여기서 다시. 누가 중요하다고요? 빨강이 제일 중요해요. 얘는 절대 못 바꿔. 내가 빨강으로 한 건 얘는 픽스야, 픽스. x는요. x는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성질만 만족하면 되지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야. x라는 자리에는 아무거나 역수관계를 만족하고 0으로 가고 무한대로 가는 거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빨강색 1은 1밖에는 안 돼. 저 1이 없으면 안 돼.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누가 없으면 안 돼? 얘가 없으면 안 돼요. 얘가 없으면 극한이 안 돼. 그러니까 얘의 극한값을 구하려면 무조건 빨간색 1부터 만들어야 돼. 나머지 파란색 x들은요.
이 파란색들은 그냥 형태만 일치하고 어디로 가는 거면 돼? 0으로 가는 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어떻게? 내가 x를 0으로 보낼 때 sin x분의 2의 sin x 빼기 1 해도 얘는 1이야. 왜? x가 0으로 가면 sin x도 0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얘랑 얘는 형태에 일치했고 0으로 가는 성질만 있으면 그냥 극한값이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가 2면요. 이건 안 돼. 극한값 몰라. 무조건 빨간색 1이 제일 중요해. 그치? 그럼 얘가 왜 1이 되는지 볼게. 내가 2의 x를 한번 z라고 놔볼게요. 양변에 ln을 취할게. 로그 2가 미친 걸. 그럼 x는 lnz가 돼. 그럼 다시 적어볼게. 리미트 x를 어디로 보내면? 0으로 보내면 x 대신에 뭐를 적을 거냐면 lnz를 적을 거고요. 2의 x 대신에 뭐를 적을 거냐면 z 빼기 1을 적을 거야. 그치? 미안해요. 2의 x 빼기 1을 z라고 할게요. 그러면 1 더하기 z겠죠? 그럼 어떻게 되죠? z 1 더하기 z겠죠? 맞나요? 그러면 다시 이 z를 밑으로 보낼게. 그럼 어떻게 돼요? z분의 1에 ln 1 더하기 z고요. 그치? 이 z분의 1을 다시 뒤로 보낼게. 그럼 어떻게 돼? ln에 1 더하기 z에 z분의 1분의 1인데 x를 0으로 보낸대요. 그럼 x가 0으로 가면 z도 어디로 가죠? 0으로 가지. 왜냐면 ln 1이 0이거든. 로그 1이 0이니까. 그쵸? 그러면 얘를 리미트 z를 어디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 0으로 간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니까? 2로 가니까 ln 2는 1이거든. 그래서 1이에요. 그치? 자, 그런 논리를 그대로 이번엔 2의 x 빼기 1이 아니라 a의 x 빼기 1을 z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ln이 아니라 그대로 적을게. 로그 a의 1 더하기 z의 z분의 1분의 1이 될 거야. 그럼 얘는 뭐로 갈 거냐면 2로 가니까 얘는 뭐가 돼요? 로그 a의 2분의 1이 되겠지. 그럼 a하고 2의 자리를 바꿀 거야. 그럼 역수가 되니까 얘는 뭐가 될 거야? ln a가 되겠죠. 로그 2의 a.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어떻게 다시 적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 빼기 1은 ln a가 돼요. 그래서 보통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지수는 ln a가 나오고 로그는 ln a분의 1이 나와요. 지수함수의 극한은 ln a가 나오고 로그 함수의 극한은 뭐가 나온다? ln a분의 1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은표야 신기하지 않아요? 세상이 디자인 관심 없어요? 세상이 어떻게 디자인 됐는지. 네, 나만 그냥 배부르면 돼요. 물론 나도 그렇긴 한데, 그죠? 나도 그렇긴 한데, 네, 신기하잖아요. 안 신기한가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 파스칼이 극도의 계산충이거든요. 왜 계산충이냐면 됐죠. 파스칼이 확률론이 발달된 게 뭐냐면 이제 파스칼 친구들이 도박을 하고 있었어요. 포커 게임을 하고 있었어. 그러면은 포커는 히든이라고 해서 이제 세븐 카드는 7번째를 카드를 받잖아. 그러면 이제 앞에 있는 4장을 깔거든요. 카드를 할 때. 근데 까다가 와이프 크리가 터진 거예요. 그 같이 게임하는 전 중에 한 명이. 그래서 한 명이 나 지금 와이프한테 큰일 났다. 들켰다. 집에 가야 된다. 얘기를 한 거야. 그랬더니 야 지금 히든 받기 전인데 어딜 가. 그리고 사람들이 돈을 베팅을 해갖고 판돈이 막 어디에 쌓였어. 가운데 막 쌓여 있어. 이거 그죠? 어떻게 이 돈 어떻게 하려고 그냥 가. 그래서 친구들이 누구한테 부탁을 했냐면 파스칼한테 부탁을 했어. 우리가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게임을 더 못하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못 받는데 판돈은 쌓여 있다.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공평하냐 그랬더니 파스칼이 그거 내가 계산해 줄게 해가지고 계산해서 거기서부터 확률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저씨가 평생을 무신론자였는데 죽기 직전에 중세 시대니까 그죠? 신부님을 불러서 나 세례 받겠다라고 하고 죽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거였어. 내가 만약 그냥 죽으면 무신론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그죠? 내가 만약 개종을 하고 죽으면 신을 믿는 상태에서 신한테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득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신이 없으면 믿져야 본전. 그치? 죽기 전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해도 손해가 안 날 거다라고 해서 했대요. 오케이? 네. 잠을 깨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헛소리를 하지. 네.
됐나요? 자, 미분을 가볼게요, 이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미분을 해볼게요. 그럼 누구를 미분할 건데요? 자, lnx를 미분해 봅시다. 2x부터 미분해 봅시다. 그럼 2x를 미분하면 미분의 정의대로 적으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x 더하기 h에서 2x를 빼요. 왜? 2x가 fx니까. 그 미분 정의 있잖아. fx 더하기 h에서 뭐를 뺀다? fx, h. 그치? 자, 그러면 얘 가만히 봤더니 묶여. 뭘로 묶이죠?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x로 묶었더니 2의 h 빼기 1이 나와. 오케이. h 0으로 가네요. 얘 어디로 가는 애예요? 1로 가지. 맞죠? h분의 2의 h 빼기 1, h 0으로 보내면 1로 가잖아. 극한값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2x를 미분해 봤더니 어떻게? 2x의 평균 미분을 구해 봤더니 2x가 그대로 돼. 그래서 밑을 2로 하는 애는 미분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 돼요. 이제 같은 논리로 해볼게. 그럼 ax를 미분하면요. ax 더하기 h에서 ax 뺀 거를 리미트 h를 0으로 보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x로 묶으면 a의 h 빼기 1이고 h이고 리미트 h를 어디로 갈 건데? 0으로 갈 건데. 아까 얘기했죠? 지수함수의 극한은 ln-a가 나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돼? ax를 미분하면 ax의 ln-a가 됩니다. 맞나요? 그러면 얘를 응용하면 어떻게 돼? 얘를 응용하면 2의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fx 그대로 나오고 f'x가 되고요. a의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a의 fx에 lnA의 f'x가 되겠죠. 확장하면. 그치? 자, lnx 미분해 볼게요. lnx를 미분한다고 칠게. 그러면 ln 똑같이 갈게요. x 더하기 h에서 lnx 뺀 거를 h로 나눠서 리미트 h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로그는 뺄셈이 나눗셈이니까 h분의 ln에 x분의 x 더하기 h인데 1 더하기 x분의 h겠지. 그러면 1 확보됐죠? 그러면 얘하고 얘는 무슨 관계면 돼요? 똑같으면 되지. 똑같고 어디로 가면 돼? 0으로 가면 되지. 그래서 내가 x분의 h니까 여기 xh 할 거야. 그럼 h가 0으로 가니까 x분의 0이니까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지. 그럼 이렇게 묶어서 얘는 뭐가 돼요? 다 1이네. 그러면 결국 얘는 뭐만 남아? x분의 1만 남죠. 오케이? 자, 그럼 같은 논리로 보세요. 같은 논리로 로그는 바로 생략할게. 로그 a의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x분의 1이 나오고 극한값은 1이 아닌 ln a분의 1이 나오겠죠. 그치? 그래서 ln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fx분의 1이 나오고 옆에 f'x가 될 거고요. 로그 a에 뭐가 나오면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분의 1에 ln a분의 1에 f'x가 되겠죠. 여기까지. 그죠? 얘가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과 뭐예요? 미분이에요. 얘를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앞에 얘는 외워야지. 물론 결국은 다 외워야죠. 근데 얘를 베이스로 해서 얘, 그 다음에 어떻게? 미분까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고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까지 됐나요? 그쵸? 나중에 내가 끝나고 딱 정리하는 그 시간을 가질게요. 자, 지워도 괜찮아요? 지워도 괜찮아요? 덧셈 정리를 가볼게. 지울게, 이제. 그치? 나중에 다시 적을게. 싹 다시 적을게. 너희가 백지로. 자,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가볼게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는 뭐예요? 그러면 내가 도형으로 증명을 해볼게요. 잘 보세요. 뭐를 만드냐면 반지름의 길이가 1. 한 변의 길이가 1인 2등변 삼각형을 만들고요. 그 2등변 삼각형 주변에 그냥 테두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테두리는 무슨 삼각형인데요? 몰라요. 관심 없어요. 정사각형처럼 보이지만 정사각형은 아니고 그냥 2등변 삼각형을 적당한 기울기로 기울였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맞지?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가 요 각을 알파라고 하고요. 요 각을 베타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라는 각일 건데 이 초록색을 세타인데 세타는 알파 빼기 베타가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어떻게?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떨어뜨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떨어뜨릴게요. 그러면 길이를 해볼게요. 얘는 알파라는 각인데 여기가 1이니까 요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바로 적을게. 어떻게? 1 곱하기 삼각비 코사인 알파가 되고요. 1 곱하기 삼각비 얼마가 돼요? 사인 알파가 돼요. 같은 논리로 여기가 1인데 1 곱하기 삼각비 그러니까 사인 얼마가 되고 베타가 되고 1 곱하기 삼각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코사인 베타가 됩니다. 그치? 그래서 요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럼 x는 코사인 법칙으로 일단 적을 수 있어. 어떻게?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맞죠? 코사인 세타가 알파 빼기 베타지. 그냥 알파 빼기 베타로 적을게 지금은. 그 다음에 얘를 피타로 적을 수도 있어. 그러면 피타로 적으면 어떻게 적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길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사인 알파에서 사인 베타를 뺀 길이가 될 거고요. 요 길이는 코사인 베타에서 코사인 알파를 뺀 길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x제곱을 다시 적으면 x제곱은 자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제곱에 더하기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제곱이 x제곱이 돼요. 그럼 다시 정리하면 x제곱은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니까 1이고요.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 하니까 1이고요. 빼기 2에 얼마?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2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될 겁니다. 그럼 맨 위에 줄과 아래 줄을 비교해야 되거든. 그러면 x제곱 x제곱 똑같고요. 1의 제곱 1의 제곱 똑같아요. 똑같이. 그럼 누가 똑같아?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도 다 날려. 그럼 결국 누구랑? 얘랑 얘네랑 똑같아져야 돼요. 맞지? 그러면 똑같은 거를 내가 적어볼게. 그럼 뭐라고 적냐면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고 적어요. 얘를 보통 코코신신이라고 읽습니다. 그치? 다시. 그러면 이번에는 코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해볼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베타 자리에다 내가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면 코사인 알파에 코사인 베타. 왜? 코사인은 무슨 함수니까? 우함수니까 베타를 집어넣든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든 코사인 값이 달라지질 않아. 그러니까 그대로야. 근데 사인 베타를 집어넣으면 사인은 무슨 함수예요? 기함수거든?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은 거랑 함수값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반대가 돼. 그래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었을 때 사인은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요. 맞지? 그 다음에 내가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할 수 있어. 코사인에 2분의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뺐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얘를 다시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빼기 베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네모 세모. 그래서 여기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할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적어볼게. 그럼 어떻게 적혀? 자,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베타는 어떻게 되죠? 코코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에 코사인 베타에 가운데가 뺄셈이니까 두 개는 덧셈으로 연결되겠죠? 사인에 얼마? 2분의 파이 빼기 알파에 사인 베타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가 사인 알파야. 그래서 다시 적으면 어떻게 돼? 자,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최종적인 결론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얘는 부호가 그대로야.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는 코사인 알파거든요.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그래서 우리는 얘를 신코 코신이라고 불러요. 그냥 앞 글자만 따서. 코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는 코코 신신이고요. 그치? 코사인 법칙은 사인 법칙은 네, 사인의 덧셈 정리는 신코 코신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똑같은 논리로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를 갈 겁니다. 그러면 사인의 알파 빼기 베타를 가면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를 집어넣는데 코사인은 변화가 없고 사인만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빼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돼요.
그 다음에 탄젠트 가볼게. 그러면 탄젠트는 어떻게 가요? 그러면 탄젠트는 자,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고, 다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신신,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 신이고요. 사인은 신코코신, 부호 그대로 신이 될 겁니다.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가. 그럼 이 상태에서 위아래를 뭐로 나누냐면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로 다 나눠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 다 사라지죠? 얘는 안 사라지지? 여기 사라지고, 얘는 코사인 베타 사라지겠지. 그럼 얘부터 다시 적어볼까? 앞에는 다 뭘로 바뀌냐면 1. 뒤에는 얘가 뭐냐면 코사인 알파분의 사인 알파가 탄젠트야. 1 빼기 얼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사라지고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탄젠트 알파. 사라지고 누구? 탄젠트 베타. 오케이. 그러면 탄젠트의 덧셈 정리 공식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뭐는? 베타는 1 빼기 얼마? 탄젠트 알파, 탄젠트 얼마분의?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뺄셈은 갈게요. 탄젠트 얼마? 알파 빼기 베타는 탄젠트 베타를 마이너스 베타로 바꾸는 건데, 탄젠트도 무슨 함수? 기함수예요. 그러니까 베타만 바뀌어. 마이너스가 붙어서. 그럼 어떻게 되죠? 1 더하기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가 돼요. 얘가 기본 공식이에요. 기본 공식 몇 개? 덧셈 정리에 관한 기본 공식 6개는, 기본 공식뿐만 아니라 다 외워야 돼. 6개. 여기서 이제 파생 공식을 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냥 이해하면 돼. 이거 그냥 납득하면 되지. 굳이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납득하기만 하면 돼. 자,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백악 공식이 두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요 두 번째 줄에서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코사인의 2알파가 어떻게 되냐면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사인 제곱 알파가 돼요. 근데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항상 1이거든.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항상 1이어서 내가 사인 제곱 알파를 1 빼기 코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갖다 집어넣으면 2 코사인 제곱 알파 빼기 1이 돼. 왜? 코사인 제곱 알파에서 빼기가 되거든. 그치? 그 다음에 반대로 코사인 제곱을 내가 뭐로 바꿀 수 있어? 1 빼기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 있어. 그러면 1 빼기 2 사인 제곱 알파가 돼.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사인의 얼마? 2알파는 베타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 2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가 돼요. 사인 2알파는. 그 다음에 탄젠트 2알파는 1 빼기 탄젠트 제곱 알파분의 2 탄젠트 알파가 돼요. 그래서 백악 공식 3개를 외워야 돼요. 다시 여기서 얘하고 얘를 매칭을 시킬게요. 그럼 어떻게 적냐면 코사인 2알파는 코사인 2알파 더하기 1은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거든. 더하기 1은 이렇게 되겠지.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겠지. 양변을 2로 나눠. 그래서 다시 적어볼게.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서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더하기 코사인 2알파가 되겠죠. 이때 알파와 2알파가 2배 관계예요. 그 다음에 같은 논리로 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빼기 코사인 2알파가 돼요. 그럼 얘는 왜 그런데요? 그러면 이거 변형시키면 그렇게 되고요. 아니면 얘랑 더해서 1이 나오게 만들면 돼. 요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해서 사라지고 2분의 1 더하면 1이거든. 맞죠? 그 다음에 탄젠트 제곱 알파는 큰 의미 없어요. 이거분의 이거. 코사인 제곱 알파분의 사인 제곱 알파니까 뭐 굳이 적자면 탄젠트 제곱 알파는 얼마? 1 더하기 얼마? 코사인 2알파분의 1 빼기 코사인 얼마? 2알파. 근데 그거 안 써요, 잘. 잘이 아니라 본 적이 없어. 요즘은. 네. 어디까지만? 여기까지만. 이건 언제 쓰는데요? 이거 접근할 때 무조건 필요해요.
맞죠? 자, 내가 백지를 줄 테니까 백지에다 그러면 지금부터 뭐를 적어요? 그러면 이걸 적읍시다. 어떻게? 2가 나오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ln 1 더하기 x.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로그 a의 1 더하기 x. 백지 줄게. 그 다음에 어떻게? x분의 2의 x 빼기 1. x분의 a x 빼기 1. 극한 몇 종류? 하나, 둘, 몇 종류? 세 종류. 그 다음에 뭐 미분? 2x 미분, ax 미분. 두 종류. lnx 미분, 누구 미분? 로그 ax의 미분. 두 종류. 그 다음에 더 센 정리 몇 개? 6개. 백악 공식 3개. 다시 2개. 오케이? A4 용지 한 장에 지금 쫙 다시 적을게요. 차례대로. 종이 줄게. 모르면 손 들어. 네. 패드에 있는 사람은 패드에 적어도 괜찮아요. 네. 패드 이용해서 근데 뭐, 그거에다 적으세요. 빈 종이에다. 빈 종이에다 다시 적으면서 기억을 떠올리세요. 앞장, 뒷장으로 나눠 적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여백은 조금 남겨도. 왜냐면 이제 저것도 할 거거든. 삼각함수 미분, 오늘 미분법도 다 적어버릴 겁니다, 그냥. 농담 아니라 미적분 하게 됐을 때 이 미분하는 법 더 센 정리만 기억하고 있어도 완전 시간이 확 줄어요. 왜냐면 그 다음 단계는 수투랑 똑같아요. 그 다음 단계는 그냥 미분하는 법이 이렇고 적분하는 법이 이렇다. 그 미분법, 적분법만 달라질 뿐 논리 자체는 수투랑 똑같아요. 그래서 수투를 잘하면 미적은 되게 쉽게 가요. 수투가 안 되면 미적이 어려워요. 정말로. 쭉 적으면서 막히는 거, 그러니까 기억 안 나는 건 나한테 바로 말하세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억 안 나면 그냥 바로바로. 증명하는 게 정도요? 아니요. 네. 증명은 집에 가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증명 과정도 다 혼자서 꼭 해봐야 돼. 그죠? 아까 등비급수는 몰라도 돼. 그거 사실 크게, 그냥 그때 닥쳐서 공부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데, 얘는 증명 과정, 완전히 다 증명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증명 복잡한 거 아니거든, 절대. 증명 다 할 수 있어야 되고, 결과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거? 그냥 증명, 어떤 거? 요 그림만 가져가세요, 요 그림. 왜냐면 요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은 이걸로 이렇게 증명 안 하고, 좌표나 그걸로 증명해놨을, 원 가지고 증명해놨을 가능성이 커요. 이게 더 편해. 일본 애들 방식인데 이게 더 편해요. 네. 나는 이 증명을 뉴턴 책에서 봤거든요. 뉴턴 하이라이트. 그게 일본 책이잖아. 아닌가요? 모르나요? 네. 뉴턴 하이라이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주제만 모아서 이렇게 딱딱 내놓는 책인데, 거기서 이 방법을 썼는데 이 방법이 훨씬 편하더라고요. 삼각함수 덧셈 정리 증명하는 방식이.
교과서에서 왜 이 방법을 안 쓰는지, 왜 그러니까 좌표풀이로 하는지, 네, 이게 더 편하던데. 도형이어서 그런가? 그죠? 고등 과정이어서 좌표 원방 이용해서 증명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겠지. 네. 요거는 그림만. 증명은 할 필요 없어요. 증명은 집에 가서 복원해 보세요. 어떤 거? 코사인 법칙으로 구한 길이와 어떤 거? 피타고라스로 구한 길이 x제곱이 똑같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극한 몇 종류가 있고, 극한이 두 개, 세 종류가 있고, 미분이 몇 종류가 있고, 두 개. 확장은 안 적었어. 확장은 x자리에 fx 들어가는 거니까 그냥 겉미분, 속미분 적으면 끝이거든. 그래서 요게 만약 다 적힌 사람은 얘를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sin x 미분을 시도해보세요. 그럼 sin x 미분을 어떻게 하는데요? 내가 시작만 적어줄게. 어떻게 적으면 되죠? h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얼마? sin x 더하기 h 빼기 뭐? sin x겠죠. 예를 들면. 근데 sin x 더하기 h는 무슨 법칙? 덧셈 정리. 아, 극한 해야 되네. 기다리세요. 삼각함수 극한 해야 되네요. 삼각함수 극한. 여기다 추가합시다. 자, 잠시만 스탑하고 보세요. sin x를 증명하려면 이거 내가 삼각함수 할 때 맨날 하는 거 있어요. 요거 뭐죠? 여기를 x라고 할게요. 여기를 1이라고 할게. 그러면 요 삼각형 면적은 어떻게 되지? 2분의 1에 x죠. 아, sin x지. 이거보다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x 라디안이니까 여기가 x거든. 2분의 1에 얼마? 1에 x지. 2분의 1 rl. 그죠? 이거보다 이 삼각형이 제일 크지. 이 마지막 삼각형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삼각형은 2분의 1에 1 곱하기 1. 이 길이 탄젠트 x거든. 탄젠트 x가 되죠. 그러면 얘를 다시 배열하면 2분의 1 다 날려버리면 누가? sin x가 누구보다 커요? x가 sin x보다 크지? 그치? 그 다음에 x는 누구보다는 작아? 탄젠트 x보다는 작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야? y는 x를 그리면 sin x는 밑에 있고 탄젠트 x는 완벽하게 위에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내가 양변을 x로 나눠볼까? 양변을 x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x분의 sin x 그 다음에 어떻게 돼? 1 x분의 얼마? 탄젠트 x. 그런 다음에 x 어떤 x로 나눠? 0보다 큰 x로 나눴다고 칠게요. 0보다 작은 x로 나눴다라고 칠게. 0보다 작은 x가 되면 어떻게 되죠? x분의 얼마? sin x 1 x분의 얼마? 탄젠트 x. 그러면 결국 뭐야? sin x, x분의 sin x는 끼어서 뭐밖에 안 되죠? 1밖에 안 되지. x분의 탄젠트 x도 끼어서 뭐밖에 안 되죠? 1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극한, 여기 삼각함수의 극한 두 개가 추가돼요. 어떻게 추가돼?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x분의 얼마? sin x는 1. 리미트 x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얼마? x분의 탄젠트 x는 얼마? 1. 추가돼요. 삼각함수 극한 두 개. 그럼 이거 가지고 이제 뭐를 한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자, 덧셈 정리와 극한을 이용해서 sin x를 미분해 보세요. 다 적은 사람은. 쭉 변형까지 쭉 적어야 돼요.
기억 안 나는 부분은 그냥 바로바로 손 들어서 나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누누이 말하지만 테스트가 아니라 그냥 가볍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적으면. 대신 집에 가서는 천천히 증명하면서 그걸 봐야 해요. 증명이 기억이 나지 않으면 나한테 물어봐도 괜찮고, 아니면 증명 웬만한 그죠? 개념서나 교과서나 네, 다 나와 있어요. 네. 네이버만 쳐도 나와 있어요. 얘만 그려가면 돼요. 얘가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미분법 자체를 쭉 다 덧셈 정리는 지워도 될까요? 이거 지워도 될까요? 덧셈 정리는? 기억나지 않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그냥 얘기하세요. 괜찮아요. 테스트가 아니라고 했죠? 네. 그냥 적는 게 목적입니다. 한번 적는 거. 효과가 제일 좋은 방법은요. 앞으로 일주일 동안 매일 한 번씩 적는 거예요. 딱 일주일만. 제일 좋아요. 네. 진짜로. 얘만 기억하고 가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요. 네. 지금부터 하는 증명, 미분법까지 증명. 다 적은 사람은 sin x, cosine x 한번 미분 시도해 보세요. 똑같은 방식으로.
다 적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꼭 적어 보세요. 그죠? 일주일에 그냥 반복해. 매일 반복해. 그럼 제일 좋아. 자, 다음 미분 또 가볼게요. 정리해 볼게. 뭐 할 거냐면요. 자, x n승 미분하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n의 x의 얼마? n 빼기 1이지? f의 x의 n승을 미분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적을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뭐가 돼요? fx 더하기 h의 n승에서 빼기 x의 n승을 빼는 게 되죠. 아니 fx의 n승을 빼는 게 되지. 그지? 그럼 얘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어떻게 되냐면 h분의 fx 더하기 h에서 fx 뺀 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fx 더하기 h의 n 빼기 1에 x의 1승에 그쵸? 아니 더하기 f의 얼마? x 더하기 h의 n 빼기 2의 x의 1승에 점점점 해서 더하기 웬 x 누구? fx의 1승 더하기 점점점 해서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에는 fx의 몇 승? n 빼기 1까지 이렇게 20분의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리미트 h가 만나서 f'x가 되고요. h를 0으로 보내. 그럼 h를 0으로 보내면 얘는 뭐가 되냐면 fx의 n 빼기 1이 되거든요. 얘는 뭐가 돼? h 0으로 가니까 fx의 n 빼기 2가 돼. 근데 옆에 fx의 1승이 있으니까 다시 어떻게 돼? f의 얼마가 돼? x의 n 빼기 1이 돼. 그럼 그런 게 몇 개 있어? n개 있어. 그래서 n의 fx의 얼마? n 빼기 1이 됩니다. 그치?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요. 그럼 fx의 n승을 미분하면 n의 fx의 뭐가 되고 n 빼기 1이 되고 f'x 건미분 속미분이 따라 붙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 fx 곱하기 gx를 미분할게요. 그치?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h가 뭐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fx 더하기 h gx 더하기 h에서 빼기 누구? fx 빼기 gx가 돼요. 그러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자 gx 더하기 h를 묶을게. 그래서 어떻게 묶어? fx 더하기 h에서 빼기 fx를 빼요. 근데 요거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gx 더하기 h 곱하기 fx거든? 그런 거 없잖아. 더하기 어떻게? gx 더하기 h에 fx 없던 거 다시 적어줘. 그 다음에 빼기 fx gx. 그럼 뒤에 거는 누구로 묶어? fx로 묶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 f'x로 가. h분의 fx 더하기 h 빼기 fx니까. 근데 h 0으로 보면 얘는 gx로 가. 그러면 어떻게 돼? gx의 f'x가 되고요. 더하기 얘 fx로 묶고 나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fx로 묶고 나면 어떻게 돼? h분의 gx 더하기 h 빼기 gx 이렇게 되겠지. 얘 g'x로 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fx의 얼마? g'x. 다시 적을게요. 이쁘게. 어떻게? 곱미분은 그래서 어떻게 돼? 한 번 미분하고 냅두고 미분하는 게 되겠죠. 그치? 그럼 얘를 확장을 해볼게요. 그럼 얘가 어떻게 확장하냐면 자, x n승을 미분할 때 내가 x분의 1을 미분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럼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승을 미분하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가 내려오고 x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결론만 다시 적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돼요. 그지? 그래서 확장 형태 몇 개는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는 거 적을게. 어떤 거? x분의 1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된다. 루트 x를 미분하면 뭐가 된다? 마이너스 얼마? 루트 x 미분하면 2 루트 x분의 1이 된다. 그대로 적을 거야. fx분의 1을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fx 얼마? 제곱분의 1에 건미분 속미분 f'x가 된다. 루트 f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 2 루트 얼마? fx분의 1에 f'x가 된다. 확장 형태죠. 그러면 루트 x도 미분해 볼게. x의 2분의 1승을 미분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2분의 1에 x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냐면 루트 x분의 1이야. 맞나요? 지울게. 다시. 그럼 여기서 또 갈게요. 뭐냐면 fx분의 gx를 미분할 겁니다. 근데 내가 얘를 어떻게 이해할 거냐면 곱미분으로 이해할 거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gx 곱하기 fx분의 1에 더하기 얼마?
이거의 미분으로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gx 미분하고 g'x 미분하고 fx분의 1 냅두고 fx분의 1 냅두고 더하기 그쵸? gx 냅두고 fx분의 1 미분할 거야. 근데 fx분의 1 미분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얼마? 마이너스 fx 제곱분의 f'x가 될 겁니다. 그러면 다시 적어볼게. 얘를 fx 제곱이거든. 여기를 제곱으로 만들고 여기 fx 또 곱할게요. 그러면 fx 제곱분의 g'x 어떻게? fx 더하기 fx 얼마? 제곱분의 빼기 gx 얼마? f'x. 복잡하죠? 그치? 그래서 얘는 이렇게 외우질 않을 거야. 그럼 얘는 이렇게 안 외우면 어떻게 외워요? 그러면 fg가 복잡하니까 내가 뭐라고 외울 거냐면 분모분의 그쵸? 모자라고 외울게요. 분모분자. 분모분의 얼마? 분자. 미분한다고 칠게요. 그러면 모 제곱분의 자, 모 빼기 자, 모인데 자 미분 한 번, 모 미분 한 번. 그치? 보세요. fx 제곱. 분모 제곱 됐죠? gx 누구예요? 분자잖아. 분자 미분하고 자, 모. 더하기가 아니라 실제로 빼기지. 빼기가 앞으로 가니까 자 그대로 냅두고 모 미분. 이해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분모 분자 함수, 분수 함수의 미분은 어떻게 해? 분모 제곱분의 자모. 자 미분하고 모 미분한 걸 뺍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얘로 외울 거야.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이제 sin x 미분 가볼게요. 그러면 sin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바로 적을게. sin x 더하기 h에서 빼기 sin x인데 h의 리미트 누가? h가 0으로 가겠지. 얘가 덧셈 정리지.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덧셈 정리는 신, 코, 신이야. sin x, 코사인 h 빼기 얼마? 신, 코, 신. 미안, 덧셈. 사인은 덧셈이니까 그대로죠. 더하기 신, 코사인 x, 사인 h 빼기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지? 근데 여기 보면은 h가 0으로 가거든요. h가 0으로 가면 코사인 0인데 코사인 0이 얼마냐면 1이에요. 코사인 0이 1이니까 얘는 그대로 사인 x야. 사인 x는 두 개가 사라져요. 맞지? 그럼 얘는 다시 적으면 리미트 h가 어디로 갈 때? 0으로 갈 때 h분의 사인 h인데 그 옆에 누가 곱해져 있어? 코사인 x가 곱해져 있어요. 근데 h분의 사인 h 했죠? x분의 사인 x 어디로 간다고? 1로. 그러니까 코사인 x지. 그죠? 그럼 결론을 다시 적을게. 사인 x를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 코사인 x가 나와요. 그지? 그러면 코사인 x 그대로 가볼까? 그러면 코사인 x 그대로 가보면 코사인 x도 그대로 적어야겠죠. 뭐라고 그대로 적어? 똑같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의 x 더하기 h 빼기 얼마? 코사인 x가 될 거고 코신신 코 빼기 신이 될 거고 빼기 코사인 x가 될 거고 h가 되겠지. 근데 h가 0으로 가버리면 h가 0으로 가면 아까 말했듯이 코사인 0은 1로 가요. 그러니까 얘가 사라지니까 코사인 여기 똑같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얘 h분의 사인 h는 h가 0으로 갈 때 1로 가지. 마이너스 사인 x가 남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x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가 돼요. 근데 미적에 오면서 함수를 추가로 일단 탄젠트 갑시다. 탄젠트 x를 미분할게요. 그러면 탄젠트 x는 뭐지? 코사인분의 뭐지? 사인이지. 자, 미분해 볼게. 모 제곱분의 코사인 제곱 x분의 자 미분. 사인 x 미분하면 얼마? 코사인 x. 코사인 x 모 그대로 빼기 자 그대로 사인 x. 코사인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사인 x.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사인 x. 근데 가만히 보세요.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사인 제곱 x지. 그건 항상 1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x분의 얼마? 1이지. 맞죠? 근데 미적에 와서 함수를 추가로 3개를 더 배워요. 그 3개가 뭐예요? 그러면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 x예요. 시컨트는 뭔데요? 코사인 x를 뒤집은 거. 코사인 x분의 1. 코시컨트 x는 뭔데요? 사인 x분의 1. 코탄젠트 x는 뭔데요? 탄젠트 x분의 1.
그러면 여기 코사인 x분의 1이 시컨트거든. 그래서 탄젠트를 미분하면 얼마? 시컨트 제곱 x가 돼요. 맞지? 자, 그 다음 미분해 볼게. 자, 시컨트 x 미분해 볼게요. 그럼 시컨트 x는 뭐였는데? 코사인 x분의 1이지. 코사인 x분의 1은요. 요거 갈게요. 이거 어떻게 되죠? 빼기 코사인 제곱 x분의 1에 코사인 x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사인 x. 그러니까 어떻게 돼? 코사인 제곱 x분의 얼마가 되죠? 사인 x. 그럼 얘 다시 이렇게 적을게. 코사인 x분의 사인 x 곱하기 뭐분의 1? 코사인 x분의 1. 탄젠트 x죠. 코사인 x분의 사인 x. 코사인 x분의 1은 시컨트 x지. 그러면 시컨트를 미분했더니 탄젠트 시컨트가 나와. 시컨트 탄젠트라고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시컨트 x를 미분하면 시컨트 x 한번 그대로 나오고 탄젠트 x가 다시 나와요. 맞죠? 자, 코시컨트 x를 미분하면요. 똑같은 논리로 코시컨트 x가 나오고 코탄젠트 x가 나오는데 코시컨트는 뭐분의 1이냐면 뭐분의 1이에요. 사인 x분의 1이잖아. 맞지? 그러면 사인 x분의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얼마? 사인 제곱 x분의 얼마가 돼요? 코사인 x가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얼마? 코탄젠트 x에 코시컨트 x가 되죠. 마이너스가 붙어요.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질 않아. 시컨트 x를 미분할 때는 이 마이너스가 얘랑 만나서 사라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다시. 그죠? 그러면 코탄젠트 x는 그냥 바로 적을게요. 코탄젠트 x는 그럼 어떻게 돼? 시컨트가 아니라 마이너스 얼마? 코시컨트 제곱 x. 오케이. 삼각함수의 기본 미분 6개 다. 여기까지 백지 상태로 백지 돼야 돼요. 다시 왼쪽도. 왼쪽 이거 더 깔끔하게 적을게요. 어떻게 적죠? 얘가 기본 미분 딱 구조 3가지지. 다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증명했죠. 기본 미분 3가지에다 어떻게 확장하면 x분의 1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외워야 해요. 루트 x 미분하면 얼마? 2 루트 x분의 1. 그래서 fx분의 1 미분하면 얼마? 마이너스 얼마? fx 제곱분의 f 프라임 x. 루트 fx 미분하면 얼마? 2 루트 fx분의 1. 됐나요? 그래서 오늘 한 거는 집에 가서 백지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시 싹 다 써봐야 돼요. 다시 얘기할게. 무리수 2 나오는 극한 2개. 지수함수 극한 2개, 로그함수 극한 2개. 지수함수 미분, 로그함수 미분. 삼각함수 덧셈 정리 6개, 4개, 2개. 그쵸? 그 다음에 삼각함수 극한 2개. 그 다음에 삼각함수 미분 6개. 쭉. 백지에 쫙 다 적어서 정리가 돼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미분법 뒤에 넘어가서 푸는 거는 미분법은 이제 더 설명을 안 해요. 그냥 저거 가지고 그냥 미분할 거야, 그냥. 그 내용이 다야. 하지만 지금 내가 적은 요 기본적인 사항들, 극한과 미분 증명하는 것들은 쫙 정리가 돼야 돼요.